우리 안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결국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드는 이미지고, 이 이미지는 잘 안 지워집니다. 우리의 정서나 행동은 결국 과거의 그 이미지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이미지가,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문제,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여성분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양육권은 본인이 가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아이하고 이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를 자기가 키워요. 근데 아이를 좋아서 사랑해서 키우는데 아이를 볼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본인도 모르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은 본인이 양육권을 주장해서 또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데 왜 아이만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아이를 학대했을까요? 아이의 얼굴에 남편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과거 경험이 전부 다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 했잖아요. 아이만 보면 뭐냐면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그 분노감이 올라와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학대를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 일어났죠. 이 행동은 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정서나 행동은 그 이미지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싫어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좋아지고 어떤 물건을 봐도 이 물건은 그냥 좋고 어떤 물건은 그냥 싫어.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좀 위축되거나 좀 뭔가 불안한 그런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그것도 이미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은 어린 아이로 이미지를 만들어 놔요.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인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는 뭐냐면 나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뭔가 갖춰져 있고 완벽한 존재, 어른과 아이로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내 안에서 위축되는 상태, 뭔가 경계가 갇혀버린 상태. 이건 우리 뇌가 일으키는 뭘까요? 착각이죠. 자기 자신을 거인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든지 로봇 태권브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 확장시켜버리게 되면 내 안에 이미지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 거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면 괜히 뭔가 또 당당해져요. 우리 뇌가 착각의 챔피언이라는 게 맞죠. 나를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을 크게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상실이거든요. 진짜 자기로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죠. 사람이 아버지만 보면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가 뭔가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자주 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폭력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본인이 힘이 모자라고 아버지한테 대적할 수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근데 그게 본인 안에 부정적 정서가 그대로 억압되어 있었고, 이 아버지라는 존재의 부정적 감정이 묻은 그 이미지는 통째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만 보면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어떤 그런 문제 사건이나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한 번씩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감정이 행동으로 잘못 표출됐을 수도 있다. 결국 어릴 때 폭행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없어지지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약해진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감으로 계속 그런 분노 행동까지 표출되게 만든다면 그것도 이미지예요.
어떤 아가씨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 그 상사만 보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담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몸이 항상 굳어버리고 저항을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전체가 다 어떤 사람과 닮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의 특징 하나만 이 사람이 갖고 있어도 이 사람 닮았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상사의 특징 한 부분이 아버지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만 옆에 오면 몸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느꼈던 그 사람, 또 지금 직장 상사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이 아가씨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제한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멸치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자기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우리 뇌는 어쨌든 착각의 챔피언이니까 그걸 대체시킬 수가 있거든요. 짝짓기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직장 상사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직장 상사를 토끼로 만들어 버리거나 피노키오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직장 상사만 보면 그전에는 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공포를 느꼈는데 이제 뭔 이미지가 올라오냐면 토끼나 그 피노키오의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우스워지는 거죠.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이미지에 지금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체성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만약에 전체성 안에 못 들어가 있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도 들어가겠죠. 다행히 그렇게 안 가고, 우리 참 그때 생각해보면 참 그때 많이 힘들었어. 이건 뭐냐면 과거 완료형을 내 전체성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통제되는 부정적 기억에도 뭐냐면 정서와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빵 그게 강하게 때리면 과거에 그게 다시 재현되기도 합니다.